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손재희입니다. 앞서 신 교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거기에 집중하냐고 제 발표 내용을 거의 살펴보지도 못한 상태로 나왔는데요. 앞서 교수님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한 로봇 어드바이저인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때 성능이 괜찮은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조금 이제 업을 좁혀서 이제 보험 산업, 보험업에 집중을 해서 생성형 AI를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AI가 금융보험업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간략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권에서 AI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슈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AI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오래전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디벨롭이 되어 왔고 최근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성형 AI가 그러면 이제 금융보험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사업 내에서 어떤 문제가 페인 포인트가 생겼을 때 그러면 AI 전문가가 이것을 솔루션을 제안을 하죠.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업 내에서 그 기업 내에서 AI는 전문가가 직접 다뤄서 솔루션을 각 필요한 부분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렇게 활용을 해왔다면 이 생성형 AI가 의미가 있는 것들은 이 생성형 AI는 아시다시피 자연어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이 내 옆에 AI를 두고 직접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임직원이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경험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무슨 최근에 뭐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품을 구매를 할 때 많은 서칭을 하게 되고 사실 구매도 많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이 생성형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정보나 아니면은 플랫폼들이 AI 비서를 통해서 탑재가 되고 개인은 소비자는 다른 거를 검색할 필요도 없이 개인화된 AI 비서와 소통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매를 할지 어떤 정보를 획득할지에 대해서도 AI 비서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이 소비 경험, 즉 AI 비서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초의 접점이 결국은 AI 비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아무래도 이 생성형 AI가 어떤 우리 업에 있어서의 산업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험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음성들을 바로 생성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석을 할 때 코드를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해서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이미지나 동영상 부분도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계사 교육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정 같은 부분들도 이제 검색해낼 수 있는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음성 생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보험업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캐테고라이즈를 해보면은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 산업 내에 가치 사슬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전통 보험 산업에 있어서는 고객을 접촉을 하고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인수 심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그 심사를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AI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고객의 위험 관리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번, 2번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산업이 직접 AI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면 다음 부분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AI를 당연히 쓰게 될 텐데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AI를 활용할 때 사실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산업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들은 이제 보험업이 보장하거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 혹은 물적 손해 이런 것들을 보험업이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 케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이게 보험산업 내에 직접 활용, 그다음에 타 산업 내 AI 활용, 이렇게 큰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둬서 전통 보험의 가치 사슬 내에서 글로벌 보험사들이 어떠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통 보험 산업의 이제 가치 사슬에 보시면은 사내 업무 지원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판매, 마케팅, 그다음에 언더라이팅, 보험금 청구와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가치 사슬 내 보험업이 진행하고 있는 역할들인데요.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내에 여러 가지 조사나 기획서 작성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업무의 정확성이라던가 속도를 개선을 할 수 있겠고요. 판매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은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판매자들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일 텐데 이런 과정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판매 과정을 자동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해야 될 대상들의 위험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부분들인데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심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자동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보험금 청구 들어온 것들이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면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일단 고객의 대응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고객의 다양한 질문과 상담에 자연스러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실 그 포인트는 이게 직접 판매에는 사용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고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 활용은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위험을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글로벌 보험사들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보험 중개사인 파나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 설계사용 AI 도구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사항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설계사가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이제 설계사가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판매 자체인데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은 판매자 혹은 고객 상담사의 이제 훈련과 같은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왼쪽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다이치 프론티어가 활용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사례입니다. 사실 상담사들은 고도의 이게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숙련된 고객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크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들은 이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들을 많이 하고 또 교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편인데 이 다이치 프론티어가 하는 것들은 신입 고객 상담사가 들어오면 훈련된 고객 훈련된 상담사가 필요 없이 어떤 앞에서 이렇게 롤플레잉 시스템을 마주하게 되고 이 롤플레잉 시스템 안에서 가상의 고객을 마주하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신입 상담사는 어,
자신이 상담하는 말투 혹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각각 계속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상담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 앞에 이제 스코링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사실 이 경우는 어떤 이 신입 그 고객 상담사가 훈련을 어떤 고객 고숙련도의 상담사가 필요 없이 여기 롤플레잉 시스템 안에서만 하게 되면은 나의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라이팅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면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활용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이제 제보사를 중심으로 지금 언더라이팅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뮤리클리나 이제 스위스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언더라이팅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정보를 빨리 언더라이터에게 제공을 하고 그 언더라이팅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부분인데 이 뮤니클리와 스위스리 같은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언더라이터용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내가 언더라이팅 가이드에 맞춰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봐야 되는 심사해야 되는 심사건에 필요한 정보들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네,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플랫폼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판매와 마찬가지로 이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언더라이팅을 챗 GPT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제 언더라이터가 할 때 보조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언더라이팅에 대한 보조 역할로서 생성형 AI를 할 때 이제 그 제보사들의 활용인데 사실 실제 보험사들은 제보사들이 제공해주는 플랫폼 외에 사실 이 인슈어텍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 인슈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라이팅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를 분류를 하거나 특히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정리와 이제 그런 것들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루트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식스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언더라이팅을 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해서 언더라이터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로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입니다.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들어오는 청구 건들이 사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불할 때 지불되는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 건에 대한 팩트, 그러니까 사고 영상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 그 건에 대한 어떤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험사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트래블러스라는 미국의 손보사인데요. 이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들어오면 이제 보험금을 지출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특히 이제 재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출을 할 때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범위나던가 아니 심도 같은 것들을 사실 그 심사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항공 사진을 찍고 이것들을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하고 손실액을 추출을 해서 이제 손해 사정사가 이것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녹색 표시가 된 것들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사실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 앞서 보여드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보험사들이 이런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특히 이제 보험사의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그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설명 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또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이런 측면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딥러닝, 즉, 생성형 AI가 되게 정교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루트에 의해서,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을 때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뢰성 같은 부분에도 사실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정확도도 100%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실수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맞아? 이라는 게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편향성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이슈도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제너레이티브 AI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려 플러스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환각,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사실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거 좀 확인되지 어렵지만 진실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생성형 AI 뭐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어, 뭐 그 가짜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생성형 AI라는 고도의 기술화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성형 AI를 통해서 혹은 AI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이슈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AI를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일단 사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 사내 업무 지원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내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내 데이터를 일단 표준화돼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사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굉장히 다른 포맷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표준화가 돼야 사실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활용을 고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케팅 관련해서도 사실 그 판매나 아니면 고객 응대에 챗 GPT를 많이 사용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할루시네이션을 야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도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언더라이팅이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 요거 관련해서도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민감 데이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플러스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훈련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해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민감 데이터일 수밖에 없고 보험사 입장 혹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접근성도 약간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제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비용 문제죠. 굉장히 비싸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 적용에 따른 결과가 부당한 심사를 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인수거절 혹은 이제 보험 소외까지 야기된다면은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퓨테이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 인력 수급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급 IT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내 임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직접 AI를 활용을 할 때 보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일단 그 판매나 고객 응대에 활용되는 AI 기반 챗봇이 야기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 점검 이것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적합한 건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사전적으로 점검을 많이 해야 되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면은 어쩌면 제너레이티브 AI뿐만 아니라 그 전 버전, 약간 규칙 기반의 AI도 동시에 활용해서 그 어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들을 줄이는 것도 이제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민감 데이터나 보안 이슈 혹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금융사가 굉장히 무겁고 그 값비싼 그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금융사의 역할에 맞게, 금융사 특성에 맞게 보험사가 원하는 어떤 특성에 맞는 경량화된 모델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좀 구축하려는 노력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데이터와 저작권 이슈나 아니면은 설명 가능성, 투명성, 혹은 이제 활용했을 때 결과가 이제 보험 소외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 내부에서 인수나 보험금 지급 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나 아니면은 종류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융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험사 내부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또 제안을 해보는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데이터의 출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관리의 표준 구축이라는 부분은 한 회사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와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그 내부에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의 학계나 아니면은 다른 업계의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뮤니클리가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좀 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뮤니클리는 AI 혹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임직원의 교육과 아니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뮤니클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학계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임직원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영국 독일의 이제 연구기관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서포팅을 하거나 어떤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교육 당연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이 자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단계를 나눠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제 좀 고려를 해봄직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단 기존 AI와 생성형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성형 AI는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구로서의 AI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소비 방식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활용 현황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까지 보험 산업 내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니다. 사내 운영 효율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객 응대라던가 심사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어드바이더 같은 부분들도 어떤 우리가 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잠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험, 금융 업권에서는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사용의 정확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동적인 공통적인 이제 그 협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 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